백제 문화는 거미불루, 화이불치로 통합니다.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백제 역사와 문화, 백제 사람들의 혼이 살아 숨쉬는 익산의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백제 시대 완전한 형태의 궁성 구조를 갖춘 익산 왕궁리 유적이 있는데요. 인문 클래스 시즌 3 흙 속에 담긴 지역 이야기 2, 오늘은 익산 왕궁리 유적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시즌 3 전주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이상균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이상균 교수입니다. 네, 자, 인문 클래스 시즌 3 이상균 교수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백제의 궁터 유적인 왕궁리 유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백제의 왕궁, 왕궁리 유적을 만나볼 텐데요. 이곳은 왕궁과 사찰이 같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왕궁리 유적은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에 위치하는데요. 예. 미륵산 동편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2km 이상 이어지는 낮은 능선의 하단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 유적은 백제의 왕궁과 후대의 사찰이 있어서 시기를 달리해 조성된 복합 유적에 해당이 됩니다. 예. 왕궁리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는 원광대학교 마한 백제문화연구소와 예.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했습니다. 맞습니다. 왕궁리 유적은 여러 문헌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교수님. 예, 신증 동국 여지승남 익산군 산천조에 왕궁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요. 예. 군의 남쪽 오리에 있고 옛 궁궐토로 전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동국 여지지의 익산군 군기조에도 비슷한 내용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증보 문헌비고 전라도 읍지 등에도 왕궁평, 왕궁탑, 왕궁정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김정호의 대동지지에서는 백제 금마지에 누궁항대에 성을 만들고 별도를 두어 금마제라 칭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네네. 이 기록과 유사한 문헌이 일본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교수님, 그 백제 무왕이 익산으로 천도하려 했다. 천도했다. 익산 천도설이 있는데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기록도 있을까요? 예, 삼국사기에는 익산 천도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익산으로 천도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 천도설이 있고 천도 계획설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별도설, 그다음에 이궁설, 예. 별궁설, 양성제라고 하는 것은 부여와 익산에 성이 있었다. 양성제죠. 이런 다양한 학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익산 천도와 관련된 기록이 관세음 응엄기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 관세음 응엄기는 일본 교토의 청년원이라고 하는 사찰에서 발견된 네. 문서인데요. 예. 관음신앙의 신비한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서 이제 백제 관련 기록이 나오는데요. 누광항대에 지모밀지로 천도한 사실과 제석정사가 정관 13년, 639년에 해당이 됩니다. 예. 정관 13년에 화재가 난 기록이 있습니다. 예. 지모밀지는 금마의 옛 지명이고 네. 백제 무항대의 익산 천도를 밝힌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제석사지와 제석사 유물 폐기장을 발굴 조사한 결과 사료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관세음 응엄기에 익산 천도 기록이 있는 거군요. 게다가 왕궁은 계획적으로 조성이 됐다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왕궁을 중심으로 동쪽에 옥명천이 있고요. 예. 서쪽에는 부상천이 흐르고 있어서 예. 두 하천이 남쪽에서 합쳐지고 있습니다. 예. 하천이 왕궁을 방어하는 해저 역할을 하는 거죠.
왕궁의 북쪽에는 미륵산의 아래 국가사찰인 미륵사, 예. 익산 토성, 우측에는 왕실 사찰인 제석사, 좌측에는 무왕과 그 왕비릉인 쌍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계획적이고 고대 도성의 면모를 완전하게 갖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하천부터 토성, 사찰, 쌍릉까지 도성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계획이 다 있었군요. 그럼 왕궁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예, 왕궁은 북측에 남향하는 구릉의 능선에 자리하고 있고 장방형 형태의 남북 490m, 동서 240m 정도로 예. 현재 높이는 1.2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네. 남북과 동서의 길이 비율이 2대1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런 경우는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기에 낙양성, 엄납성이나 예. 일본의 아스카 시대 왕궁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하. 이제 왕궁 안으로도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왕궁 안 공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 왕궁 내 공간은 남쪽의 전반부는 왕궁의 중심구역인 행정과 예. 생활 공간으로 사용됐고요. 네네. 북쪽 후반부는 후원과 공방시설이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남과 북의 공간은 1대1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왕궁은 자연지형을 절토해서 낮은 곳을 복토하고 예. 궁성 건물을 짓기 위해서 평탄 대지를 조성했습니다. 네. 동서로 제1석축에서 제4석축까지 생활 공간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네. 이는 왕궁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 단계부터 예. 전체의 공간의 비례 개념을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계획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왕궁의 설계 단계부터 공간의 비례 개념까지 고려하면서 정말 한 땀 한 땀 체계적으로 계획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왕궁리 유적의 왕궁은 위진 남북조 시대의 궁성 장단 비율을 충실히 따르면서 예. 그 안에 정원과 후원을 접목해서 백제식으로 변형한 왕궁입니다. 네. 동아시아 전체에서 보아도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되고 네. 일본 아스카 시대의 왕궁 조성 계획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왕궁리 유적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비도성 내의 왕궁을 복원하기 위해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의 유적입니다. 그렇군요. 왕궁리 유적 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건물터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 예, 이 왕궁리 유적 조사에서는 21개의 건물토가 조사됐고요. 예. 이 중에 백제의 건물지는 14개에 이릅니다. 네. 이 중에 남쪽 중앙 문지의 중심 축과 일치하는 대형 건물지가 있는데요. 예. 이 건물지는 이제 제1석축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건물은 토심적심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토심적심. 예, 이 토심적심은 초석을 세우기 위해서 예. 풍화 안반을 파낸 후에 점토를 10cm 두께로 번갈아 가면서 판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특이한 구조는 예. 왕궁리 유적 외에도 부여의 그 사비기 왕궁인 부여 관북리 유적의 대형 건물지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건물의 기단 규모는 동서 35.4m, 예. 남북 18.5m이고요. 예. 정면 7칸, 측면 4칸으로 내부 중앙에는 초석이 없는 통칸입니다. 허허. 남측 중문의 중심과 대형 건물지의 중심축이 일치하고 있어서 예. 왕궁의 정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백제의 왕궁터에서 확인된 건물로는 최대 규모의 크기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정전이라고 하면 그 왕이 정사를 돌보거나 의식을 행했던 곳이잖아요. 그 정전 건물지가 또 발견이 된 거군요. 왕궁리 유적지에서 눈여겨봐야 할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 대형 건물지 주변에서는 이제 많은 그 기와편이 출토가 됐는데요. 예. 그 중에서 관심을 끈 기와는 수부라고 새겨져 있는 머리 숫자, 관총 부자를 쓰거든요. 예. 수부라고 새겨져 있는 기와편이 수습이 됐습니다. 예. 수부 단어가 나왔는데 수부라는 것은 뭘까요? 수부는 백제 관부의 가장 상위의 관부이고 예. 왕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수부명의 기와가 출토가 되면은 예. 왕의 거처와 중앙행정기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네. 이 수부명 기와는 왕궁의 북측에 있는 익산 토성에서도 발견되고 있어서 예.
왕궁과 관련된 피난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부명의 기와는 사비기에 왕궁이 있었던 부여의 관북리 유적과 예. 부소산성에서도 출토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 부여 관북리 유적과 예.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는 동일한 문양과 기술로 제작된 예. 수막새나 암퀴화가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중에는 같은 기와 틀로 찍어낸 것도 있는데요. 예. 이는 백제 관청 직속 장인들이 부여와 익산에도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다. 수부라고 새겨진 기와 출토가 참 여러 의미를 담고 있었군요. 왕궁에서 정원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정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 정원은 후원과 연결되는 왕궁 전체 면적의 중간 지점인 제4석축에서 연결돼서 예. 동편에 치우쳐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괴석과 장대석, 강돌, 화강석을 이용해서 물이 흘러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정원의 북측에는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와 조수조가 확인이 됐고요. 네. 물의 공급과 조절을 위한 시설이 조사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자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건물 뒤에 초석이 남아 있어서 예. 왕궁의 휴게 공간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서 발견된 사암제 정원석은 중국이 원산지로 여겨지는데요. 네네. 고급 정원석을 수입해서 왕궁의 정원과 후원으로 꾸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요즘으로 말하면 정원에 분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와, 정말 대단한데요. 게다가 수입한 고급 정원석까지 정말 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정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왕궁리 유적 어디를 한번 둘러볼까요? 예, 왕궁 내 북동쪽 후반부는 왕궁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고 예. 이곳이 후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네. 후원의 한가운데는 왕궁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건물지가 조사가 됐고요. 네. 그리고 주요 시설로는 구릉의 정상 부위를 U자형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예. 물이 담겨져 있는 환수구가 있고요. 예. 또 이 환수구에서 물이 흘러내리게 하는 곡수로가 있고 배수시설이 조사가 됐습니다. 예. 왕궁의 전각 건물과 공방구역에 용수를 공급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후원의 크고 작은 그 물길은 조경과 유수관리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후원은 조경과 유수관리를 겸한 곳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그 밖에 왕궁리 유적에는 또 어떤 시설이 있었을까도 궁금해졌어요. 예, 왕궁의 그 북서측에는 왕실의 의식, 의례 등에 사용되는 물품을 예. 자체 생산하기 위한 공방시설로 보이는 그 유구가 발견이 됐는데요. 예. 공방 폐기지라든가 소토구, 그다음에 석벽 시설 등이 확인이 됐고 예. 이곳에서 금, 유리, 청동의 재련, 용이와 관련된 다양한 도가니 등이 수습됐습니다. 예. 여기에서 나온 그 유물은요. 금, 은, 동, 유리, 도가니와 함께 금편, 금판, 금실, 금고리, 금박, 금구슬, 금막대, 금못, 금덩어리가 출토됐습니다. 예. 이 외에도 청동 제품, 철 제품, 옥 제품, 유리 제품, 막세류, 기와류, 토기류가 수습이 됐는데요. 네네. 왕궁 내에서 필요한 금유리 청동 제품을 생산해서 생활 필수품이나 의례, 의식에 직접 조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또 왕궁 근처에 위치한 그 미륵사, 제석사 등 주변에도 이러한 그 귀중품을 공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방시설이 있었다는 건 그 공방시설을 이용하는 장인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예, 그렇죠. 공방시설은 왕궁에 귀중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국가 주도하에 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국가가 지정한 장인들이었구나. 예, 그리고 대규모의 공방과 함께 전문적인 장인 기술 집단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허허. 그리고 이제 금은 동 재련 외에도 귀금속의 세공이 이루어졌고요. 그 세공 기법이라든가 납땜 기법 이러한 그 고도의 기술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백제 금속 제작 기법은요. 예. 일본으로 전파되는데 네. 일본의 그 유명한 고대 공방 유적인 아스카 이케 유적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뭐 고도의 기술이 집적된 공방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는 것. 교수님,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건 사실 뭐 사람이고 동물이라면 다 같은 이치잖아요. 왕궁리 유적의 화장실 시설도 갖춰져 있었죠. 네, 물론입니다. 예. 화장실은 유적의 서북편 동서석축 배수로의 남측에서 각기 다른 규모로 3기가 조사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확인된 화장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인데요. 예. 화장실은 중심 영역에 비해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예. 서쪽의 담장에 인접해서 격리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석축 배수로와 연결되어 있고 오물이 차면 배수로를 통해서 왕궁의 담장 밖으로 빠져나가게 설계되어 있어서 예. 정화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장방형으로 구덩이를 파고 예. 벽에 붙여서 일정한 간격으로 발판을 만들어서 예. 나무 기둥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화장실은 동서 10.8m, 네. 남북 1.7m 정도이고요. 네. 나무 기둥의 간격으로 보아서 5칸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앙의 화장실은 3칸, 네. 동측의 화장실은 1칸입니다. 야, 왕궁리 유적의 화장실. 가장 오래된 고대 화장실. 뭔가 또 자부심이 또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화장실의 내부에서는 목제품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뒤처리용 막대기. 뒤처리용 막대기 처음에는 이거 발견됐는데 그게 뭔지 몰랐다면서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집신, 예. 연화문 수막새 토기편이 수습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는 밤 껍질이라든가 콩, 그다음에 참외씨, 예. 굴껍질 등이 출토가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내부의 흙을 채취해서 현미경 검사를 한 결과 예. 오염된 채소를 먹었을 때 생기는 회충과 편충, 알이 발견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민물고기를 생식했을 때 나타나는 간흡충, 그다음에 육식고기에서 감염되는 조충란, 이러한 그 기생충알이 확인이 돼서 기생충 감염의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이런 분석을 통해서 백제인들의 질병 상태와 식생활 등의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야, 백제인들의 식생활과 질병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왕궁의 부엌 시설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왕궁의 그 부엌 시설은 정전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대형 건물지 서남편에서 길이 12m 정도의 장방형 건물지가 조사됐습니다. 네네. 왕궁의 부엌토로 조사된 사례로는 처음인데요. 건물 안에 타원형 구덩이에서는 음식물을 조리하기 위한 철제 솥, 그다음에 식재료나 액체를 담아두는 그 어깨가 넓은 광견호, 또 목이 짧은 단경호, 또 숫돌 등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검붉게 변한 벽체와 다랑의 숯이 발견되어서 이곳이 부엌으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네네. 이 건물지는 일본의 고대 건물과의 유사한 점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왕궁에서 부엌이 조사된 건 역시 최초군요. 왕궁리 유적의 시설을 쭉 살펴봤는데요. 왕궁 위에 사찰이 세워진 이유는 과연 뭘까요? 예, 궁금하시죠? 예. 그 무왕대에 건립된 왕궁은 후대 왕궁의 시설을 헐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금당지, 강당지, 5층 석탑 이런 사찰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네네. 탑과 금당, 강당의 남북 중심축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왕궁의 중문, 중심축과도 연결되고 있어서 왕궁의 그 중심축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왕궁의 담장이 있어서 회랑은 따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찰 주변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통일신라의 것인데요. 왕궁 위에 사찰 건립은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후에 백제의 근음을 나타내는 왕궁의 건물을 헐어내고 불력의 힘으로 백제의 기운을 누른다는 취지에서 건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찰은 이후에 관궁사,
대관관사, 예. 미륵사 등의 사찰명으로 고려 조선시대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왕궁 위에 건립된 사찰에는 어떤 것들이 또 있었을까요? 사찰 관련된 유구는 5층 석탑과 금당지, 강당지가 있습니다. 네네. 사찰의 중심 건물인 금당지는 5층 석탑의 북쪽에 있고요. 예. 건물의 규모는 동서 23m, 남북 16m 정도이고 예. 정면 5칸, 측면 4칸입니다. 예. 그리고 이 금당지의 기단 외부에서는 백제와 통일신라의 유물이 같이 이렇게 출토가 됐는데요. 네네. 이 백제 연화문 수막새, 당초문 안막새, 그다음에 인장화, 사찰 명기와 침입편, 각종 투기류가 출토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중에 백제 유물은 구덩이를 파고 매몰한 상태로 폐기를 했습니다. 예. 따라서 이 사찰을 건립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백제의 건물을 헐어내고 거기에서 나온 유물들을 일괄 폐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보인 왕궁리 5층 석탑도 한번 살펴주시면 어떨까요, 교수님? 예, 왕궁리 5층 석탑은 사찰을 조성하면서 주변의 건물을 철거하고 평탄하게 해서 조성했습니다. 예. 석탑의 외측 그 내면에서 하부 토층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예. 서쪽의 지대석 하부 조사에서 2.2m까지 점토라든가 마사토로 층을 교대해서 예. 판축을 한 그 흔적이 43개의 그 층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판축층 아래에 1.9m 지점에서는 화강석이 빈틈없이 깔려 있는데 아마도 네. 이 시설이 왕궁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석탑의 기단은 지대석 위에 기단석과 면석 그리고 기단 갑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 탑신은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 석탑은 백제 왕궁이 사찰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백제의 목탑이 석탑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살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왕궁리 5층 석탑에서는 사리장엄구가 출토되기도 했잖아요. 굉장한 일이었죠. 예. 이 탑에서는 1965년 왕궁리 5층 석탑을 해체 수리할 때 예. 1층 옥계석 윗면의 사각형 호만에서 예. 금제 금강경판, 금동 사리함, 금동 불상, 예. 사리병 등이 발견됐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금제 금강경판을 비롯한 사료 관련 유물이 국보로 지정돼서 예. 5층 석탑과 함께 2개의 국보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 금제 금강경판은 금동암 속에 들어 있었고요. 예. 경판이 19매인데 이것을 경초보로 연결해서 금띠로 묶었습니다. 하하. 그리고 음판에 금도금을 한 예. 경판 각 면에는 17행에 걸쳐서 무려 5,400여자의 금강경 일부를 베껴 쓴 것입니다. 네. 이러한 사리장엄구는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에 이르는 시기에 사리신앙에 관한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유물입니다. 네. 익산 왕궁리 유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왕궁리 유적과 익산 미륵사지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예. 이때 그 백제 역사지구로 공주의 공산성, 그다음에 송살리 고분, 예. 그다음에 부여의 정림사지, 등살리 고분, 관북리 유적과 부수산성, 예. 나성과 더불어서 8개소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왕궁리 유적의 의미는 과연 또 무엇일까요? 예, 왕궁리 유적의 왕궁은 정정급의 대형 건물지와 정원, 후원, 공방지, 화장실 등 수준 높은 왕실 문화와 금속공예 기술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서 네. 세계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네네. 이와 연계해서 익산의 백제 역사지구 가운데서 세계문화유산에 포함됐으면 하는 것들은 교수님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예, 그 천들을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예. 왕궁, 왕사, 그다음에 종묘적인 사찰, 그다음에 왕릉, 성곽 이런 것들이 세트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네네. 따라서 왕궁에 왕궁리 유적이 있고 왕사의 미륵사지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왕궁의 종묘 역할을 담당했던 제석사지,
그다음에 익산 천도에 직접 관여했던 무왕과 왕비의 고분인 쌍릉, 또 수부의 기와가 출토된 익산 토성 이런 예. 유적들이 세계 문화유산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예. 이를 위해서는 이제 지역민 모두가 관심과 또 지정을 위한 그 노력이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백제의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익산 왕궁리 유적의 이모저모를 살펴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지역에 있는 송천동 유적과 익산 왕궁리 유적을 2회에 걸쳐 방송해 주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실까요? 선사 고대의 우리 지역의 유적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관심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 있는 소외되어 온 감이 있었는데요. 예. 이번 방송을 통해서 이 유적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앞으로도 역사 유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또 직접 견학하셔서 우리 선조들의 숨결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적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는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나라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지역의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시즌3, 오늘은 전주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이상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